지금 시장은 사실 유동성 시장입니다. 싸지면 기회 아닌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닥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싸도 못 삽니다. 싸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이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무대출로 갔던 돈이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어느 자산으로 갔는지,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이미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성장 자산, 상승 자산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느 지역이 뜨냐? 어느 자산이 오르냐? 지금 들어가도 되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봐서는 시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본이 움직이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좋아 보이는 자산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왜 자본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읽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아셔야 하는 것은 왜 돈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셔야 지금 시장이 보이고 앞으로 어디에서 기회가 열리는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사모대출 흔들린다. 상업용 부동산 다시 기회 맞고 있다. 어느 지역은 돈이 들어오고 어떤 지역은 계속 밀린다. 산업용 부동산 강하다. 멀티패밀리 버틴다. 오피스는 위험하다. 그런데 이런 말을 그냥 하나하나 따로 들으면 결국 남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보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자본이 움직이는 이유는 상업용 부동산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 갑자기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지금 돈이 움직이는 이유는 돈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미국 시장은 전통적인 구조로 움직였습니다. 금리가 낮았고 유동성 풍부했고 대출은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산을 삽니다. 시간이 지나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리파이낸싱 합니다. 그리고 리파이낸싱으로 자본을 다시 빼고 또 다른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시장 전체가 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 시장은 상승 자체가 다음 상승을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대출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었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대출이 가능했고 그 대출이 다시 시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정통적인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높고 대출은 훨씬 까다로워졌고 리파이낸싱은 예전처럼 쉽지 않고 거래량 줄었고 시장 전체의 회전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즉 과거에는 자본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그 순환이 막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본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자산이 오를까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즉 엑싯이 보이는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진입만 생각하시는데 자본은 먼저 출구를 보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팔 수 있느냐, 리파이낸싱 할 수 있느냐, 다음 매수자가 붙느냐, 기관이 받아주느냐, 시장의 유동성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이 결국 엑싯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는 자산들의 공통점은 엑싯이 보이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산업용 부동산과 물류 자산이 지금 계속 강하게 언급되는 이유도 그냥 좋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경기 사이클도 아닙니다. 공급망 재편, 리쇼링, 제조 기반 재구축, 데이터 센터 확
입장, 전력 인프라 수요,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구조 변화가 그 뒤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산구는 경기 좋을 때만 필요한 자산이 아니라 미국 경제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산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고 장기 임대 수요가 있고 물류 효율과 공급망 안정 확보라는 국가적, 산업적 논리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수요가 설명되고 장기 흐름이 설명되고 나중에 다른 기관이나 자본에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즉, 이 자산들은 수요가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들어갈 이유와 나올 이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멀티패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멀티패밀리를 집 못 사니까 렌트 수요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금리 부담과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수요가 있고 이사를 미루더라도 결국 거주는 해야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이동과 고용 이동이 더해집니다. 기업이 이동하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소유보다 임대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멀티패밀리는 금리와 주거 구조 변화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수요를 흡수하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집을 안 삽니다. 그냥 렌트 삽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받는 게 멀티패밀리입니다. 이것이 멀티패밀리가 버티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멀티패밀리가 항상 오르는 자산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 자산은 수요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런 자산을 선호합니다. 임차 수요가 존재하고 기간 자금이 들어오고 운영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금융이 다시 붙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멀티패밀리의 강점은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돌릴 수 있는 자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사람은 계속 어딘가에선 살아야 하니 월세는 계속 들어오고 기간 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 나중에 다시 팔거나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자본은 이런 자산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은 단독주택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을 사기 어려워지니까 단독주택도 점점 렌트 수요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독주택도 임대 자산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기관들이 단독주택을 포트폴리오로 묶어서 가져가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수요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엑시시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멀티패밀리든 단독주택이든 계속 돌릴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선택되는 겁니다. 지금은 집을 사는 시장이라기보다는 돌릴 수 있는 주거 자산을 사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디스트레스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트레스라고 하면 무조건 위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본은 디스트레스를 가격 재조정과 진입 기회가 열리는 구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만기 도래와 리파이낸싱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금리 시절에 성사된 거래와 대출 구조가 지금의 금리 환경에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NOI가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자산 가치는 조정되었고 대출 금리는 높아졌고 현재 조건으로는 차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차주는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 자본을 더 넣거나 파트너를 다시 데리고 오거나 구조 조정을 하거나 결국 자산을 내놔야 합니다. 바로 이때
자본이 크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정상 시점에서는 좋은 자산이 좋은 가격에 잘 나오지 않지만 금융 구조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팔고 싶어서가 아니라 팔 수밖에 없어서 나오는 자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스트레스라고 해서 다 기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눌린 자산이 가격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 문제인지를 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금융 압박 때문에 매물이 된 자산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 자체가 무너졌고 금융도 안 붙고 엑시트도 안 보이는 자산은 싸 보여도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스트레스를 볼 때는 싸다가 아니라 유동성이 다시 붙을 수 있는가, 금융이 재구성되고 있는가, 다음 자본이 받아줄 수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자본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이유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유동성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생각하면 지금 시장은 사실 유동성의 시장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격 중심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싸지면 기회 아닌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닥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싸도 못 삽니다. 싸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이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돈을 풀고 대출이 돌고 그 대출이 거래를 만들고 거래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이 다시 대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이 들어갔다가 금리 상승과 리파이낸싱 실패로 그 안에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은 나쁜 자산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없는 자산, 다시 말해 싸도 금융이 안 붙고 싸도 매수자가 제한되고 싸도 나중에 회수가 안 되는 자산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 왜 같은 부동산인데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지가 보입니다. 이제 자산 가격은 수요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요 위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느냐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어떤 자산은 생각보다 오래 눌립니다. 수요가 있어도 금융이 안 붙으면 가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아주 폭발적이지 않아도 금융이 붙고 유동성이 돌면 가격은 버팁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을 보실 때는 이 자산을 사람들이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이 자산에 돈이 돌 수 있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는 더 큰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상 부채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임대료, 공실률, 인구 이동만 보시는데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결국 부채 구조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막히면 아무리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가격 못 올라갑니다. 반대로 대출이 풀리면 수요가 조금만 있어도 가격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핵심은 집값이 오르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부채가 풀리느냐, 막히느냐, 금융이 붙느냐, 끊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왜 자본이 특정 자산에만 들어가는지가 보입니다. 지금 자본은 좋아 보이는 자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붙을 수 있는 자산, 즉 부채 구조가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물류가 살아남고 멀티패밀리가 버티고 선별된 코어 자산이 다시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융이 안 붙는 자산, 구조상 대출이 어렵고 기관이 받아주기 어렵고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은 계속 눌립니다. 같은 부동산인데 왜 누구는 기회라고 하고 누구는 위험하다고 하냐? 바로 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전체라는 말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
구조의 자산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흐름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시장이 아니라 기관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시장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장을 함께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 대출 조건, 자본 비용, 운영비 부담, 규제 환경 이 모든 것이 개인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은 점점 시장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고 기관과 큰 자본이 시장을 주도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시장을 볼 때 사람들이 어디 살고 싶어 하냐 이것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큰 자본이 어디에 배치될 수 있느냐를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선벨트가 계속 언급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날씨가 좋고 사람이 많이 간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선벨트는 인구 이동이 있고 기업 이동이 있고 세금 구조 유리하고 개발 여지가 있고 자산 규모를 만들 수 있고 거래가 되고 유동성이 있고 엑식 구조가 비교적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즉 개인이 좋아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애틀란타, 달라스, 오스틴, 마이애미, 템파 이런 도시들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사람과 기업, 금융과 기관, 거래와 엑시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은 사람과 기업 그리고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를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돈이 성장 지역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부 자본은 북동부 일부의 코어 자산으로 다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오랫동안 너무 비쌌고 이번 조정에서 의미 있는 가격 조정이 발생한 자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뛰어나고 대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코어 자산이라면 자본은 그 가격 조정을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자본은 무조건 고성장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충분히 조정된 우량 자산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수준입니다. 단순히 어디 뜬다가 아니라 성장성과 안정성, 유동성과 가격 조정, 구조적 수요와 금융 재진입 가능성을 함께 보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과거처럼 부동산 전반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밀리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시장 아닙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선별됩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자산이냐,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자산이냐가 중요합니다. 산업 물류처럼 구조적 수요와 엑시시 보이는 자산, 멀티패밀리처럼 생활 수요와 기관 자금이 받쳐줄 수 있는 자산, 디스트레스 구간에서 금융 재평가, 가격 기회가 동시에 열리는 자산, 조정된 코어 자산처럼 우량성과 가격 메리트가 함께 존재하는 자산, 이곳으로 돈이 몰립니다. 반대로 수요가 막히고 가격 조정도 충분하고 금융이 안 붙고 엑시트도 안 보이는 자산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사는 시장이 아니라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사는 시장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자산을 삽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자산, 겉으로 뻔듯해 보이는 자산, 화려한 스토리가 붙은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이 자산에 수요가 있는가, 가격은 조정되었는가, 유동성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 금융이 붙을 수 있는가, 기관이 받아줄 수 있는가, 엑시시 보이는가, 이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돈이 붙는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같은 시장을 봐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본이 보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엑시시 보이는가, 유동성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 금융이 붙을 수 있는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맞아야 자본이 움직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 어떤 구조의 자산이냐가 핵심입니다. 이걸 못 보면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보고 난 뒤에 늦은 자산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 차이가 결국 수익의 차이, 회복의 차이, 리스크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지금 시장은 선별의 시장입니다. 모두가 같이 가는 시장이 아니라 구조를 통과한 자산만 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선별의 기준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중요했고 스토리가 중요했고 상승 기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구조가 중요합니다. 즉 수요의 구조, 유동성의 구조, 부채의 구조, 기관 자본의 구조, 엑시스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승자는 부동산 안에서 자본의 구조를 읽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시장을 보실 때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자산 좋아 보이느냐? 아닙니다. 이 자산에 왜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지금 바닥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산은 유동성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지금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이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자산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이 붙을 이유가 있는 자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못 보면 좋은 자산이 아니라 늦은 자산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걸 읽으면 지금처럼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구간에서도 어디에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장을 구조로 읽는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들이 좋다고 하는 자산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본이 실제로 들어가는 자산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자산은 괜찮아 보이고 어떤 지역은 좋아 보이고 가격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들어가는 자산과 자본이 안 들어가는 자산이 이미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들어가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